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아파트나 백화점을 새로 짓거나 도시 재개발 등을 심의하는 광주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주요 사업은 또다시 비공개로 진행이 됐고 회의 방청 자체도 쉽지 않아서 공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도 세 번째 회의에서야 공개가 결정된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추첨을 통해 선정된 10명의 방청객은 휴대전화까지 제출하고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메모나 촬영에 전혀 그런 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방청을 하는 겁니다. 회의 안건은 세 가지였지만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 사업 같은 핵심 현안은 또다시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방청이 허용된 건 이미 주민공청회를 통해 내용이 다 알려진 2040 광주도시경관계획안뿐입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메모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 촬영도 안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건 그러면 도대체 왜 공개를 하는 거지? 회의는 공익훼손, 공정성 침해, 업무수행 지장 등 5개의 예외 조항에 해당하면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비공개와 다름없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예외 적용과 방청 규제 모두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개 주체의 대상이 도시계획위원회 공개를 결정한다. 이것부터가 문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회의 공개에 대한 입법 취지에 대해서 시집행부가 광주시가 아직도 충분하게 공감 못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면 공개는 위원들의 발언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의회는 공개가 활성화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활동이 곧 끝나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미진하다는 비판 몇 차례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 와중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불거졌습니다. 피해자나 유족들의 신청을 받아 하는 조사를 직권조사로 넘긴 건데 남은 활동 기간으로 봐서는 법으로 보장한 이의 신청조차 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최초 발포 경위 등 핵심 진상을 밝히는 직권조사와 피해자와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요구한 신청 사건입니다. 각각 21건과 132건으로 이 가운데 직권조사 1건, 신청 사건 12건에 대해서만 진상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사 활동은 12월 26일에 끝나는데 남은 과제는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든 의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작전이세요? 저희들도 아주 다급하고 속타는 건 마찬가지지만 현재 전 과제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일일 점검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신청 사건 대부분이 직권조사로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넘겨진 신청 사건 91건 가운데 10여 건은 계엄군 성폭력 사건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물적 증거도 남아있지 않아 진상규명이 가장 어렵습니다. 신청 사건의 경우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나면 이의 신청할 수 있게 법으로 정해뒀는데 보장 기간이 90일입니다. 하지만 조사위의 활동 기간은 6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18 조사위 관계자는 신청 사건을 일일이 처리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자 병합이라는 꼼수를 쓴 것이라며 이의 신청 기간이 보장되지 않고 활동이 끝나면 신청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조사위는 신청 사건을 접수한 즉시 비슷한 주제의 직권조사와 병합시켜왔고 또 최대한 빨리 진상규명 결정을 내려 이의 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시의회 등 전국시도의회가 정당 현수막으로 생기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5개 광고물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광주시의회 제안에 따라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을 관리하려면 지자체 조례와 충돌하는 현행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보내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이 10건 계류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인효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가 정식 출범하면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인 위원장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정도 위원들이 정해지면 5.18 민주묘지에도 모시고 갈 것이라며 출발은 그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0년 8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무릎을 꿇고 당내 인사들의 망언에 대해 사죄해 통합행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이미 6차례 처벌을 받은 40대가 또다시 만취해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뉴스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시민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힌 검거 당시 모습과 아찔한 음주운전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손민주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새벽,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을 또 다른 남성이 뒤쫓습니다. 추격전 끝에 쫓기던 남성이 지친 듯 멈춰섭니다. 한동안 대화를 주고받더니 쫓기던 남성이 사정하듯 무릎을 꿇고 쫓던 남성은 이를 뿌리치고 누군가와 통화를 합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 4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갈지자로 달리던 차량을 수상하게 여긴 시민이 추격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쫓아갔죠. 그래서 이건 음주운전이다 싶어서 그분이 무릎 꿇으면서 저한테 한 번만 봐달라,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안 된다 그랬더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남 무안에서 장흥까지 55km를 운전했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092%였습니다. A씨는 2001년을 시작으로 음주운전 처벌 횟수가 6번에 이릅니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크다며 A씨의 차도 압수했습니다. A씨는 차량 압수영장이 발부되기 전 차량 판매를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자가 자기 차량을 팔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들 영장이 나온 날하고 거의 같은 날짜여서 좀 급하게 영장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올해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의 차량 압수 조치를 강화했는데 7월과 8월 2달 동안에만 50여 대를 압수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순천 서남사 소유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태고종 측이 승소했습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 태고종 서남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 변경 사건 재심 신청을 각하하고 위헌 심판 제청도 각하했습니다. 순천 서남사는 1970년 태고종이 소유권 등기를 했지만 이후 조계종이 소유권 등기를 변경해 종단 간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 태고종 측이 등기 말소 소송을 내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측은 종단 차원에서 추가 대응을 모색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순천시 해룡면을 광양 곡성 구례와 통합한 선거구 획정안이 헌법에 위배됐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선거구 쪼개기를 허용한 것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순천 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당시 순천시 인구는 선거구 상한선 27만 명을 넘겨 2개로 나뉘게 됐지만 해룡면을 광양시와 통합해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목포시가 내년도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비상재정체제에 돌입합니다. 목포시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규모 감축 원칙에 따라 목포시 세입의 30%를 차지하는 교부세 중 50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자체 수입인 지방세도 줄어들면서 내년도 세입은 올해 대비 1,000억 원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때문에 목포시는 공약 사업의 시행 시기를 조절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마무리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재정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 개회식 입장권이 오늘부터 무료로 배부됩니다. 입장권은 목포시와 무안군의 경우 시군청 민원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배부하고 다른 20개 시군은 시군청 민원실에서 1인당 2매까지 선착순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국 장애인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과 제2국 해외동포 선수단 등 역대 최다 인원인 10,000여 명이 참가하고 다음 달 8일까지 6일 동안 주 개최지인 목포와 전남 12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됩니다.
최근 고흥 해역 양식장 등에서 고수온으로 어패류가 집단 폐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복구 예산을 서둘러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은 어제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고흥군 포두면 일대 양식어가 152곳에서 80억 원대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다며 어민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조속히 복구 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양식장 폐류 폐사에 따른 폐각 처리나 시설물 철거 비용은 복구 대상에서 제외돼 어민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예년보다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광주의 한낮 기온이 23.7도까지 오르며 선선함을 넘어 다소 덥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3.6도로 어제보다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23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신안 80, 순천 110m 등 굉장히 짧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또 밤에는 곳곳에 비도 내리겠습니다.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겠지만 돌풍과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되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최고 기온 25도, 고흥 24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2도, 무안 23도, 강진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당분간 대체로 맑겠고요. 또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6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